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최근 유럽은 수은주가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작년의 기록적인 무더위에 비해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한낮엔 무척 더워서 외출을 자제하려고 해요. 그 덕에 집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환갑이 넘으니 눈이 아파서 책 읽기가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은 독서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나이가 들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 아닐까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92세 연세에도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조용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서입니다. 연세에 비해 매우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걷기 운동이고요. 둘째는 무소유의 신념. 셋째는 자식 걱정, 돈 걱정 다 내려놓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넷째는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와 일산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2019년 나도 배우다 영화 만드는 수업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에 스쳐 지나가며 선생님을 뵙기도 했어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팟캐스트 행사가 있을 때 뵌 적이 있고 주엽 어린이 도서관 그림책 자서전 전시회 갔다가 선생님의 그림책을 본 적도 있어요. 고양시에서 이런저런 활동에 참석하다 보면 선생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노인복지관 수업에 배울 것이 많아서 만 60대가 되자마자 신청을 했어요. 덕분에 나도 배우다 수업을 통해 조용서 선생님도 뵙게 되었고요. 복지관은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네, 77세부터 다녔어요. 15년쯤 되네요. 저에 비하면 늦게 다니기 시작하셨네요. 그 전까지 직장을 다니신 건가요? 55세서부터 77세까지는 일반 직장에서 번역 일을 했죠. 3달 전에 선생님을 잠깐 뵌 적이 있어요. 부드러운 미소가 참 편안했어요. 요즘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향 실버 인력뱅크 금존파 문화공연단 마술팀의 한 사람으로 마술 봉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 부분이지요. 마술 준비는 참 힘들고 준비물도 많다고 하던데 마술 용품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마술 도구상에서 사고 있어요. 애로사항은 한 번 본 마술은 다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야 한다는 것이 애로점이 있어요. 마술은 80세부터 고향 실버 인력뱅크 복지관에서 하는 마술 공부를 했어요. 12년이나 되네요. 지금은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서 어린이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기타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마술 공연을 하고 있어요. 박수를 받을 때는 신이 난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세요? 얼마 전 7월 6일 날 일산 복음요양병원 7월 달 생일잔치에서 합동 공연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고향 실버 인력뱅크 합창단, 풍물팀, 오카리나팀, 아코디언팀 등 연주가 있어가지고 50명의 봉사단이 합창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긴 세월 살았다네 자전적 영상을 봤는데 개인의 역사가 이 사회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질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드셔서 서울 노인영화제에 참가하기도 하셨죠? 어떤 계기로 영화를 만들게 되셨어요? 2009년도부터 서울 노인복지센터 영화교실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진 10년이 됩니다. 금년에는 만든 영화는 긴 세월 살았다는 5분 40초짜리 다큐멘터리이고 서울 노인영화제에 응모했어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네요. 긴 세월 살았다네 다큐멘터리 영화는 나레이션도 직접 하셔서 훨씬 친근감 있게 다가왔어요. 영화 만드신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90세를 넘게 오래 살다 보니 지나온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어요. 7.8기라는 말이 있지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했던 세월 이야기가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참 새롭고 그 생활을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화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직접 만들었죠. 네, 영화는 제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영화를 많이 찍고 이제 금년에 만드는 이제 긴 세월 살았다네 하는 영화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요거 좀 카메라 눌러달라 해서 이제 찍게 되니까 좀 어설프고 처음 만지는 남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니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혼자서 다니다가 그냥 그 순간순간을 찰나를 잡아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제 습관이 됐습니다. 간만에도 영화는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만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저는 단조롭지만은 그래도 혼자 다니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그 편집 관계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찍으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찍으신다 그러시는데 삼각대 같은 걸 이용하시나요? 삼각대는 꼭 필요합니다. 이제 움직이면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가 생기니까 삼각대는 꼭 꼽는데 삼각대 위에다가 제가 스마트폰을 꼽아가지고 요거 누르기만 좀 해달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요. 그게 좀 내 영화인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혼자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 영화를 나레이션으로 써서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께서 편집을 해 주시기 때문에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척 가슴이 뭉클하던데 선생님의 일생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은 그림도 배우셔서 전시도 하셨다고요? 미술에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미술을 배우신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림 그리기는 제가 창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형편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이 2번이나 입선이 되고 그래서 인사동에서 전시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그림 그리기는 이제 지금 와서 내가 지나온 그림을 볼 때는 이거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그러한 참 놀라운 감정, 흐뭇한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90이 넘다 보니 눈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림기가 참 어렵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마술도 배우셔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복지관에서 수년간 DJ로 활동도 하셨고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팟캐스트 수업도 들으셨죠? 저는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고 있는데 선생님은 오모작 인생이라는 영화도 만드셨죠? 선생님께서는 봉사를 받으셔야 될 연세인데 봉사를 다니시는 모습이 놀랍기만 해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영상에서 외국인 통역봉사 하시는 모습도 보았는데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안국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외국어 봉사단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어 통역팀의 한 사람이죠. 거기에는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합해서 45명의 어르신들이 안국역 또 경복궁역에서 우리 외국 관광객에게 통역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 많은데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봉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에는 좀 제가 보행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의실에서 여러 가지 일본어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소개도 하고 있고 직접 봉사하는 금년에는 못하고 있어요. 참 놀랍네요. 그 연세에도 통역 봉사를 하시다니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배움의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팟캐스트 공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2009년도에 서울 노인복지센터 라디오본에서 실버 DJ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방송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지요. 2017년도 90대 된 해에 독양노인복지관에서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단 교육도 받았어요. 이번 안나의 백지 편지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 영상미디어센터가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역 건물에 있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미디어센터에 오셔서 자서전 쓰기도 배우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셔서 노인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올해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금년에는 일산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나도 배우다라는 교육도 받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난 2일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저는 마술 할아버지를 연출하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요. 저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영화가 만들어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지식을 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맞춰 사시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귀감이 돼요.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뻤을 때나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지요? 어느 서예전에 갔었는데 80세라는 열십자 위에 옆으로 점 하나를 그으니 8,000세가 되었어요. 80까지 사는 데는 8,000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 해석을 했어요. 저는 90을 넘었으니
9,000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셈이겠지요. 그동안에 기억에 남는 기뻤던 일이 있다면 2013년 9월 달에 EBS 텔레비의 장수의 비밀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일이 생각나요. 86세 할아버지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25분짜리인데 전국에 방영이 되었었지요. 어려웠던 일은 40 되던 해에 한강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대홍수를 만나 수재민이 되었던 일이 있어요. 또 48세 때 경기도 양주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파동으로 실패하고 무일푼이 되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건강 하나로 7.8기 무에서 또 살아나곤 했지요. 우리는 보통 20대까지 교육을 받고 그 뒤에는 직업 활동을 하고 50에서 60대에 퇴직하는 세 단계의 삶을 살아왔지요. 언젠가 장수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려면 70대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77세까지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셨더군요.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40세 때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항만하역 근로자로 베트남 다낭항에서 3년을 일했어요. 48세 때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에서 항만하역 근로자로 7년을 일했지요. 당시 서독광부, 서독간호원 시대였어요. 마치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나라 제1차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의 한 사람이었다고 자부하지요. 100세 시대에 선생님께 제일 부러운 것은 부부가 회로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셨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00세의 김용석 철학박사의 이야기가 KBS 1테레비 인간국장에 나와요. 93세 송혜 선생님은 KBS 1테레비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회를 보고 있지 않아요. 훌륭한 선배님들을 본받고 열심히 사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6.25를 겪었고 이제 죽으면 국가유공자로 허구원에 갈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영감히 살다 간 할아버지로 칭찬받고 싶네요. 우리 사회도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헛되게 살 수는 없어요. 멋있는 노년을 위해 꾸준히 배우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갖고 아름다운 노년을 사시는 조영서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제가 30살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공간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졌어요. 사람에게는 신체적 나이가 있지만 열정을 갖고 사시는 분에게는 정신적 나이가 젊음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 들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용서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통해 인생의 이모작이 아니라
오모작을 꿈꿔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서 선생님을 모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김경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3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빗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